안녕하세요. 강북총선학원 전략담임 이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은 9월 초에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그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일괄 합산 전형으로 논술 고사 일정은 11월 15일 또는 16일 모집 단위별 세부 고사일은 모집료가 6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기고사 일정이 9월 말과 10월 중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19일에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 중에 연극 뮤지컬 등이 10월 16일부터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교 폭력 사실 반영이 실기 우수자 전형에만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되다가 올해는 모든 전형 지원자들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이 인문자연 계열에 따라 반영 과목이 서로 상이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원 학부별로 인문자연 계열의 반영 과목이 동일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전형 명칭이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것이 올해는 기회균형 전형 1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기회균형 전형 2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일명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이제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단계 3배수 선발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의예과, 한의예과, 그리고 치의예과, 그리고 약학과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1단계는 오히려 조금 약간 늘어난 4배수로 선발 변경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학생부 교과가 이제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국수형 탐구는 다 똑같아졌는데, 한국사가 이제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지원 대상자의 폭이 약간 넓어졌고,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 수가 없어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기회균형 전형 1, 2에서는 자격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다자녀가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가 특징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 보시면은 평가 방식에서 교과 70%,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 30%가 있는데, 여기서 이 교과 종합평가는 흔히 말하는 서류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2개 합 5, 탐구 반영시 탐구는 평균입니다. 경희대 입결을 보게 되면은 평균이 1.6 정도의 학생들이 선발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2개 합 5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보통 2개를 이제 가져가면은 영어랑 탐구가 많은데, 탐구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2과목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까다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교과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종합평가가 이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교과 종합평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합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는 여러분의 이제 교과 성적과 교과 세특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반 학과는 학업 역량 50%, 그리고 진로 역량 50%가 들어가고, 자율전공 또는 자유전공은 학업 역량 100%가 반영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일반 학과에서 진로 역량은 학종과는 달리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계열에 맞게끔 전공 과목을 잘 선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랑 전공 과목과 관련된 성적 변화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활동이 적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종합보다는 지역균형 전형, 학생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게 서류평가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은 일반고 학생끼리 경쟁이 많은 것으로 이제 입결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대략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은 합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3배수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전년도 합격생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은 일반고가 대략 72.7%, 그리고 자사고가 3.5%, 그 다음 외고 국제고가 18.9%,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고가 1.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합격 컷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1.7에서 2.6 정도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종이기 때문에 단순 내신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요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실 거라면은 경희대가 매년 입시 결과를 이제 꼼꼼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기회균형 전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선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보훈, 농어촌 학생, 수급자, 자립아동, 장애인,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대상인데, 이 부분에서는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요거는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기회균형 전형 2 전형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사상자 및 자녀, 그리고 이제 직업군인 아니면 소방공무원의 자녀, 그리고 다자녀, 여기서 아까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 그리고 조성가정,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부모 자녀, 뭐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고, 기억하실 것들은 다자녀가 4자녀에서 3명으로 좀 줄어들었다, 완화되었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합격자 평균을 보게 되면은 환산점 기준 평균은 80점부터 92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수능 최저에서는 말했지만 이제 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기합 5가 되고 탐구가 반영시 두 과목 평균이라는 점이 좀 까다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수시 모집 전형 개요는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만 1, 2단계를 구분지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교과와 종합 논술은 1단계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기고사에 대한 어떤 반영 비율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원에 대한 건데, 선발 인원의 변동이 약간 있고,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이제 실기 이제 우수자 전형만 소폭 인원이 약간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전형 결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제 1.4에서 2.2 정도의 어떤 컷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은 1.85.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7에서 1.6, 평균은 2.48 정도가 되고, 기회균형 1은 이제 1.6에서 2.2, 평균은 2.07. 그 다음에 기회균형 2는 2.1에서 2.6, 평균은 2.34. 그리고 논술 우수자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80에서 92 정도인데 평균은 84.8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입결은 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